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4월 13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맑아서 저 뒤로 보이는 북악산 그리고 청와대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저 청와대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할 때부터 국민에게 반환이 되죠. 저 청와대를 다 경내를 둘러볼 수도 있고 청와대 뒷산 북악산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용산에 새로 마련되는 청사에서 집무를 하게 됩니다. 저 청와대에 대통령들이 5년 동안 있는데 5년을 미처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난 대통령도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오늘 모든 조간신문의 일면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모든 조간신문에 실렸는데 한겨레 신문은 안 실렸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소개를 드리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박 전 대통령의 그 대구 달성 사저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그 사진 한 장이 모든 신문에 실렸습니다. 자, 그런데 톱 기사는 사진은 다 실렸는데 일면 톱 기사는 그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고 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른바 금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입법을 당론으로 확정한 그것이 일면 톱 기사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은 하단 기사입니다. 자, 조선일보 보시면은 이 사진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실렸는데 일면 톱 기사는 우군 반대에도 민주당 금수완박 당론 결정, 이게 일면 톱입니다. 금수완박. 지금 주로 친문 그리고 친 이재명계가 주도를 해서 이것을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제 당론으로 강경파들이 주도해서 확정됐습니다. 우군 반대,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파가 있고 이것은 좀 조율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고 뭐 참여연대나 민병 같은 데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재명계 그리고 문재인계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것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 뻔하죠.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일단 검찰 수사권을 뺏어서 이 정권 교체가 되고 난 이후에도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일단 막아보자는 그런 뭐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달에 다 처리를 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끝내기를 한다. 민변이나 참여연대까지 졸속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또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질하겠다. 그 필리버스터를 이제 들어가기로 했죠. 자,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 로드맵대로 이번 달 안에 관련 법안을 다 통과시키고 172석 다수당이니까, 그리고 5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그날 이 법안을 공표를 하겠다. 이 로드맵을 다 짜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사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172석은 어디 가지 않죠. 그때 할 수도 있는데 왜 지금을 하느냐? 거부권 때문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자, 이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은 당연히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돌려보내겠죠. 돌려보내면은 다시 이것을 재의결을 하려면은 3분의 2가 있어야 됩니다. 3분의 2가 있어야 되니 180석이 있어야 되니까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재인, 청와대에 지금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걸로 믿고, 본인 문제니까 지금 밀어붙이는 겁니다. 자, 대검 또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짧은 입장만 냈습니다. 대검 지휘자는 김호수 검찰총장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각별한 총애를 받는 김호수 검찰총장. 검찰을 대신해서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사퇴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 아직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짧은 입장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기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기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늘 죄송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식에 이제 초청을 했는데 가급적이면은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화답을 한 그 내용입니다. 대구 달성 찾아서 50분 동안 회동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직접 만난 거는 처음입니다. 그때 최순실 특검에서 윤석열 수사팀장이 수사를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대통령을. 자, 그래서 이 공소 유지를 할 때도 그때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으니 직접 만나거나 그러진 않았죠. 처음 만난 건데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50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자, 윤석열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 업적 제대로 알리겠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달라 이렇게 득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좀 하나 브리핑 과정에서 좀 혼선이랄까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당선인은 나오면서 이 대통령님 건강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하고 아무래도 그 과거에 수사를 했던 데 대해서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간적인 안타까움,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미안함 이런 것을 말씀드렸다 했는데 어제 배석한 사람이 두 사람이죠.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그리고 유영아 변호사가 배석을 했는데 유영아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참 면목이 없습니다. 참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자,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와 안타까움, 미안함 이것은 좀 뉘앙스가 다르죠. 아마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는 본인이 큰 잘못을 했다. 이것을 뉘우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유영아 변호사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 윤석열 당선인은 이 안타까움, 미안함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같이 배석을 했던 권영세 부위원장은 죄송하다는 말씀은 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이것은 유영아 변호사가 그렇게 전한 말인데 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나 일부 패널이나 좌파 패널이나 또 이 진보 성향 언론에서 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중앙일보도 이 사진은 실었지만은 일면 톡 기사는 금수완박입니다. 정권 말 172석 거요 폭주 금수완박 강행. 자, 왜 지금 검찰 수사권을 이렇게 박탈을 하려고 하느냐? 정말 속이 보이죠. 이재명과 관련된 대장동, 성남 FC, 또 문재인과 관련된 그전의 것은 다 타치하고라도 각 부처의 블랙리스트가 있죠.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사람들을 쳐내기 위해서 임기초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그런 것들. 그게 다 검찰 수사가 될 수가 있으니 이것을 일단은 막아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권을 뺏어놓고 그것을 어디로 줄지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모릅니다. 경찰로 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무슨 그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고 특별수사청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고 미국처럼 FBI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정해놓지 않고 일단 뺐었어. 수사권을 뺐었어. 어디를 줄지도 정해놓지 않고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저 정권의 그 사후 안전판을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됐고 이달 중에 국회 처리를 하고 법안 공포를 추진한다. 검찰은 사실상 직접 수했고 이달 중에 국회 처리를 하고 법안 공포를 추진한다. 검찰은 사실상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란다. 자, 면목 없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영하의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자, 영남일보 기사를 보시면은 이렇게 상당히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박근혜 만난 윤, 탄핵의 강을 건너다. 탄핵의 강을 건넜다. 명예회복 돕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래서 이 명예회복 문제도 지금 진보 좌파의 시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드톡 기사 보시면은 어제 배석했던 유영하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김재원을 지금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가 영남일보와 KBS 대구 여론조사입니다. 홍준표가 34.7, 김재원이 19.8, 그런데 유영아가 그 뒤를 이어서 오차범위 안에서 17.9%. 그래서 대구시장 선거가 1강 2중 다약. 특히 지난 8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아 지지 선언을 하는 동영상을 유영아 유튜브에서 내보냈죠. 그래서 그것이 이번 대구시장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안 미칠 것이냐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그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5.1%, 별로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30.5%, 40.2%, 55.1 대 40.2. 그래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유영아가 17.9%의 지지를 받는데 저는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지금 대구 달성으로 낙향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5년 동안 보좌를 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순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촉을 하다시피 해서 유튜브에 출연을 시키고 또 2020년에도 총선 때 옥중 메시지를 갖고 나온 다음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순수성을 저해를 한다. 자, 저는 그 생각인데 어쨌든 대구에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영아 지지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언론이 이 윤석열,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 한겨레는 아예 사진을 안 실었습니다. 전체 사진을 안 싣고 기사만 일면 하단에 실었는데 부정적으로 실었습니다. 탄핵 부정하듯 박근혜 만난 윤석열 명예회복 돕겠다. 명예회복을 돕겠다고 한 것을 두고 탄핵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 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상당히 냉소적이죠. 대구 자택 50분 회동 늘 죄송했다. 정책 개선까지 약속 부적절 발언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보수층만 의식한 행보 비판도 나온다. 자, 경향신문 역시 진보 성향이죠. 일면 톱에 아예 이겁니다. 국정농단과 탄핵을 부정한 윤박의 만남. 자,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해서 대통령 당선인과 전직 대통령이 만났다고 국정농단과 탄핵을 부정했다. 이렇게 못 박습니다. 선동이죠. 수사했던 윤석열 면목 없다 죄송. 자, 면목 없다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영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정책 개선하겠다. 잘된 정책 개선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사과 없는 박근혜, 법 정의 무시한 윤석열, 선거와 정치적 이해끼리 만났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윤석열로서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총결집을 이뤄내고 보수 진영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다. 유영아 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워 정치적 행보를 시작한 박씨, 박근혜 씨라고 표현을 합니다. 입장에선 자신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호재다. 자, 이런 비뚤어진 시각을 드러낸 이 기사를 일면 톱에 실은 이 언론을 소개해드리는 저도 그렇지만은 이게 어쨌든 이 명예회복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면목 없다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면목 없다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그 선거 때도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이 면목 없다는 표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죄송하다는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죄송하다는 이야기죠. 그 직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했지만 인간적으로 죄송하다. 그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검사라도 검사의 직분에 따라서 한 데 대해서 나중에 탄핵은 본인이 한 게 아니죠. 정치권에서 했죠. 정치에서 탄핵을 시켰죠. 당시 여당에서 뛰어나왔던 유승민, 김무성까지 다 합해서 정치적으로 탄핵을 시켰는데 그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수사를 한 건 아니죠.
자, 그래서 탄핵까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명예회복을 가지고 탄핵을 부정한다. 국정농단 탄핵을 부정한다. 명예회복이란 것은 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재임 중에 했던 여러 가지 이 정책들, 좋은 정책들도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서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명예회복은 탄핵에 대한 명예회복이 아니고 그 전에 4년 동안 했던 국정 중에서 잘된 것은 좀 알리고 그 다음에 새 정부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마치 국정농단과 탄핵을 부정한 이렇게 하는 이런 비뚤어진 시각의 언론도 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 정부의 2차 내각이 발표가 됩니다. 지난번 1차 내각 때 8개 부처, 18개 중에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발표가 됐죠. 오늘은 거의 다 10개, 나머지 10개 남았는데 8개나 9개 정도 인선이 오늘 2시에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1차 때 8명 할 때 안철수 몫이 없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으로 거론되던 안철수의 핵심 측근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를 뛰쳐나가 버렸죠. 그리고 잠행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정권 출범을 앞두고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사태가 일어나는데, 자, 안철수, 이번에는 친안철수 그룹이 입각을 할까? 그것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태규가 목리를 부렸기 때문에. 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8, 9개 부처 장관 인선 오늘 발표를 하는데, 안철수계가 누가 들어갈까? 지금 목리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이태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하마평이 나옵니다.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은,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주미대사, 나경원 환경부 또는 통일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비서실장도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여러 명을 비공개 면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주말쯤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안철수의 입장이 뭐냐? 어제 입장이 나왔죠. 그 전에는, 결정은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다. 책임도 인사권자가 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태규가 어제 목리를 부리고 나서는 조금 말이 달라졌습니다. 안철수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인선 과정에서 인선을 할 때, 장관 인선을 할 때 내가 조언을 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 불만을 표시를 했죠. 그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기로 했는데 좀 추이를 지켜보겠다. 우리 내 쪽 사람들 몇 명이나 입각시키는지 추이를 지켜보고 합당도 추진하든지 말든지 하겠다.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갈등 기류, 윤석열, 안철수 사이의 갈등 기류가 정폭이 되고 있다. 안철수 최측근 이태규가 인수위원을 전격 사퇴하면서 입각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자, 어제 안철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다. 내가 사람들을 추천하고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다 하고 했던 이야기와는 좀 달라졌죠. 가령 구체적으로 이렇게 취재한 내용도 나옵니다. 안철수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조언을 하려고 했는지.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의 신용현, 지금 인수위 대변인이죠. 그 안철수 몫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뭐 이렇게 아마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지명이 안 됐죠. 자, 그래서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새로운 장관들이 발표됐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해왔죠. 어떤 차례 나를 나눠 먹기는 없다. 지역별로 안배도 없다. 그냥 실력 중심, 능력 위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 이 이태규가 이렇게 목리를 부린다고 해서 안철수 몫을 뭐 2명이든 이렇게 떼준다면은 그 원칙이 무너집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이렇게 본인이 강한 캐릭터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 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저 청와대에서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너무 무례한 것 아니냐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성사를 시켰죠. 그래서 용산으로 바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 여론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태규가 이렇게 목리를 부리고 안철수가 뭐 인선 과정에서 조언이 없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또 자리에 나눠 먹기식의 인사를 한다면은 그것은 윤석열의 방식이 아니겠죠. 오후 2시 발표를 지켜보겠습니다. 4월 13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